안녕하십니까.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. 오래간만에 수요일날 방송을 켰습니다. 이제 당일, 오전에 킨 거니까요. 이제 거의 뭐 생방송이나 다름없습니다. 제가 오늘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,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, 이제 컨설팅이 이제 오거든요. 뭐 어찌어찌 해서 이제 오는데, 늘상 그걸 보면서 제가 늘상 느끼는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내오면, 뭐 늘상 저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쳐다봅니다. 두렵죠. 학생에게 최대의 기회를 발견해 내야 되니까요.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학생의 역량이 어느 정도 이제 현재는,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, 또 학생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매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죠.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두렵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상담할 때는 두렵지는 않은데,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맨 처음 가져와서 그것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. 이 학생이 어디 대학까지는 갈 수 있고 어느 대학은 떨어지겠다. 그 다음에 학생이 원하는 또 대학들도 있을 테니까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생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더 보충해야 되고, 또 이제 필요하다면 성적은 어느 정도까지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다각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, 사실 그 학생은 저에게 자신의 대학이죠. 그 모든 것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상 두렵죠. 왜냐하면 저의 상담으로 인해서 혹시나 잘못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늘상 떨립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봐도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오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엄마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아시죠?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생활 태도를 집에서 늘상 겪었으니까, 자녀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의 진로를, 그러니까 내 욕심 떠나서 아이의 진로만을 생각한다면, 이게 좋겠다, 또 어디 과를 가면 좋겠다, 이런 것들은 뭐 대략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저는 늘상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쳐다보고 있고, 그 두려움이 이제 언제 극복이 되냐면, 이제 마음이 결정이 되었을 때, 이 학생은 어디까지,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겠다, 또 못 가겠다, 또 마침 그게 이제 원하는 대학이 그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 또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본 학생의 역량을 보고 판단했을 때 그게 일치한다라고 싶으면, 그때는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. 근데 그 전까지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은 분명히 있고, 또 뭐 노력도 안 하는 학생에게는 저도 할 말은 없죠. 하지만 이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결과물들을 어느 정도는 갖고는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불안한 거죠. 부모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. 물론 학생의 입장도 당연히 불안하지만 뭐 그죠? 보통 불안한 마음이 아니죠. 늘상 불안할 겁니다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또 어떤 학생부를 봤는데, 요즘의 학생부는 좀 어떤 특징들이 있죠. 웬만큼 다 적어온다. 그러니까 기록의 수준이 정말로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저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뭐 대학을 랭킹으로 따지자면 서울대, 의대부터 해서 저 밑에 있는 대학들까지를 자주 보는 사람이니까, 그나마 저는 이제 그런 레벨이 눈에 들어오니까, 그래서 쓴 책이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1이죠.
서울대부터 연고대 또 그 서성한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 그 당시에 쭉 대학의 레벨을 놓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공개했었죠. 또 그게 이제 특징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공개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이면 어느 정도 대학으로 간다. 뭐 이것은 뭐 지금도 똑같아요. 그 상황이 변한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원에 보면 이 정도면 서울대구나, 이 정도면 연고대구나, 이 정도면 서성한이구나, 이 정도면 뭐 어느 대학이구나,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수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.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즘의 학생부의 특징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치가 매우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참 평가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쉬운데 요즘은 꼭 그렇게 오지만은 않죠. 그러니까 뭐 했고 이 정도로만 온단 말이에요. 기록의 방법이 그 교사들의 기록의 방법이 좀 바꿀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 교사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또 저한테 오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다 공부한 학교에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학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정말로 별의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가 올라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또 원하는 대학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.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또 뭐 수의대도 있고 뭐 별의별 또는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뭐 서성한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것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또 거기에는 또 학과가 있죠. 학과가 이제 센 학과가 있고 또 이제 덜 센 학과가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볼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. 처음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냥 읽습니다. 읽고 이 학생이 그 현재 처한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간파를 하죠. 근데 읽고 이 학생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, 불가능하다. 그런데 이제 가끔은 특별히 이제 지인의 뭐 소개로 이제 오는 경우에는 또 그 아이의 뭐 개인적인 사정 얘기까지 다 알고 나면 아이에게 살짝 붙은 입장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?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객관성을 살짝 잃어버린 상태죠. 이제 그런 경우라면 다시 그 객관성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읽고 얘는 어느 대학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. 이제 그러려고 하면 먼저 이제 그런데 이제 엄마나 아빠들은 늘상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죠. 자녀의 어떤 척도를 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죠. 그러니까 이미 내 자식이니까 나는 그 안에 지금 그 바다에 입시라고 하는 그 바다에 풍덩 빠져 있는 상태이니까 사실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드는 건 그죠? 충분히 이해가 가요. 하지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확히 읽고 내 아이가 현재 성적이 뭐 2.2다 또는 1.5다 또는 뭐 3.5다라고 했을 때 내용을 읽고 내 아이가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냥 읽는 거예요. 그냥 쭉 한 번에 다 읽고 두 번 나눠서 읽지 말고 한 번에 다 읽고 내 아이의 성적보다 3.5라면 그런데 기록상에 나타난 성적은 그리고 기록상에 나타난 성적은 꼭 내신 성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기록상에 나타난 글의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글이 내 아이가 3.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를 알겠다. 그리고 그게 분명히 2.5등급의 이상은 된다.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또는 2.2등급인데 내 아이의 성적이 2.2등급인데 정말로 내 아이는 비록 성적이 2.2등급일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. 그것은 보일 수 있죠. 알 수도 있고. 그런데 그게 기록을 그냥 한 번에 쭉 읽었을 때
내 아이는 2.2등급보다는 당연히 위지. 애가 이렇게 똑똑한데 라고 물론 여기서 이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인드를 좀 털어버려야죠. 아, 내 자식 거 아니야. 남이 자식 거야. 아, 뭐 남이 자식도 내 자식 같으니까 뭐 그건 좀 그런데 어찌됐건 나는 정말로 내가 사정관으로서 한번 쳐다볼게. 내 아이가 2.2등급인데 실제로 몇 등급까지의 학생인지 이럴 때 적어도 내 아이는 그래도 1.2등급이나 1.5등급 또는 1.7등급 이상은 되는 애 아니야? 이렇게 판단이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. 그랬을 때 그것이 학생부 교과 컷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등급도 될 수 있죠. 유사하다면 합격이 가능하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뭐 그리고 이미 뭐 기록이 다 끝나 있다면 굳이 뭐 이렇게 이렇게 컨설팅이 필요한 거 아니죠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변수 요인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실제 내 아이 성적은 내신 성적으로 몇 등급인지, 그 다음에 내 아이가 가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된 어떤 활동이 창체 활동이나 세특 활동에서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, 그리고 그 정도가 우리가 이제 제가 유치원 예전에 명문대 1책 쓸 때였나 2책 쓸 때 명문대 2 쓸 때 그런 얘기를 어디다 쓴 것 같은데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우리가. 그러니까 잘했는지 참 잘했는지를 봐라. 참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록들이 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기록들은 적절한 내용의 어떤 문구들이 필요한 거죠. 근데 그 문구가 없다고 해서 떨어지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내용상에서 이 아이가 정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아이가 뭔가를 했는데 뭐 내가 원했던 단어는 뭐 분석력이 뛰어난 거에 대한 표현을 얻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뭔가를 비교를 했고 뭐 해서 뭐를 배웠대요.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의 역량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라고 교사는 평가한 거죠. 하지만 이 학생이 얼마나 여기에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. 얼마나 이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는지,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했는지, 얼마나 팀워크를 살리면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곳곳에 써져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한 번에 제가 쭉 읽으라고 했던, 그러니까 나눠서 읽지 말고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쭉 한 번에 읽고 난 다음에 아까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줬죠.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또 명문대 책에서 얘기했던 그런 비판적 사고력, 창의력 뭐 이런 얘기 있었죠. 이것도 하나의 틀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틀은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했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지 또는 능동적인 활동들이라든지,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도 늘상 능동적인 거죠. 예를 들어 뭐 무슨 발표를 하는 경우도 사실 발표라는 단어가 별거 아니죠. 누구든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하지만 그런 발표를 하는 아이들도 예를 들면 뭐 한 번 써져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. 뭐 근데 발표를 하는 아이가 9등급일 일은 거의 없거든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발표를 하는 애들은 뭐 한 4등급까지, 5등급도 가끔은 있겠죠.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과목마다도 더 두드러지게 할 것밖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단어이지만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모든 수업에 가보면 4명이 조를 이루는데
4명이든 뭐 3명이든 조를 이뤘다고 하고, 그러니까 4번의 역할, 3번의 역할, 2번의 역할, 1번의 역할이 있다면, 뭐 1번의 역할은 발표하는 자란 말이에요. 2번은 발표 안 하고 뭐 분석을 했든 뭐를 했군. 어찌됐건 역할에 따른 것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, 어찌됐건 발표를 하는 애들은 선발된 아이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서도 어쨌든 평가를 그거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그 발표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거나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게 되는 거죠. 그렇지만 아까처럼 한 번에 쭉 읽었을 때 내 아이 성적보다 얼마만큼 위냐. 그런데 이제 가끔 4등급, 5등급의 학생들 역시 성적은 비록 4등급, 5등급인데 또는 뭐 6등급일 수도 있고 7등급일 수도 있어요. 인데 적어도 내 아이는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상에 나타난 아이의 그 어떤 능동성과 자기주도성과 또 노력하는 모습들은 적어도 2등급 못지않다 라고 한다면 2등급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죠. 다만 그 평가는 대학이 하는 거잖아요. 성적만큼 위라고 얼마만큼 이제 평가했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. 또는 학과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. 우리 학과는 예를 들어 인문계열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공계열이라고 하면 기계공학과 온다고 하면서 수학이 공부를 그 아이가 공부하는 것 중에 수학을 제일 못해. 그러면서 이과를 온다고 하는 거야. 또는 선택 과목에서 수강하지도 않았어. 근데도 못 되는 거야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그런 것은 뭐 2차적인, 부차적인 문제이지만 적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읽어보고 그 한 번에 쭉 읽었을 때 내 아이 성적이 어디 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. 그렇다고 하면 그 대학까지는 원서를 지원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뭐 선생님이 싫었네, 선생님이 보기 싫어서 안 했네, 다 필요 없고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.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. 선생님이 싫든 말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도 선수는 게임을 열심히 하면 돼요. 심판 들먹이다가 보면 이 게임 망치게 될 거 아니겠어요?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. 열받는 건 있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선수로서 열받는 거지만 나는 게임에 몰두를 해야 되는 거야.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학교 생활에 몰두해야 되는데 내 학교 생활은 정말로 충실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도 그 어떤 집단지성이라는 게 좀 있다고 믿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저 아이가 분명히 밉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미워할 리가 없지.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이 미워할 리가 없는데. 어찌됐건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한 등급 이상의 대학은 당연히 갑니다. 누구든. 그렇기 때문에 등급과 상관없이 그게 1등급이든 2등급이든 5등급, 6등급, 4등급 다 상관없이 그 등급 내에서 열심히 더 위로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그 열심히의 정도가 대학을 결정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기록이 있다면 비록 성적은 뭐 수학은 3등급이지만 예를 들어 수학은 3등급이지만 기록상으로 나타난 아이의 열심히 정도나 이런 거는 2등급, 1등급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학생들은 또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 최근에 이제 특히 1, 2학년 학부모님들은 워낙 잘 모르신다고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나타난 학생의 역량은 이미 그게 등급이 어디 정도냐는 엄마 아빠도 판단할 수가 있다. 그리고 그 기록을 1학년이면 1학년 학부모가 2학년이면 2학년 학부모가 보고 또는 3학년 학부모라면 그걸 보고
이 아이가 어느 대학까지는 도전할 수 있다, 없다. 플러스 정말 최상위권 대학이라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, 없냐. 이런 조건이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시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평가하는 것,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대학을,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것,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, 학교생활 기록부를 쳐다볼 때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아마 다른 분들도 갖고 있을 거다. 그걸 뭐 쉽게 처리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.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두려운 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나면서 딸랑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뭐하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해서 어느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